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가디언 사설하고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, 그 경제적 여진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. 그냥 헤드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미국, 세계,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준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. 네,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.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 그 이상이더라고요. 상당히 복잡한 결과들이 보이는데 특히 구체적인 수치들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해석까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먼저 그럼 미국 내부 상황부터 좀 볼까요? 그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예측이요. 이거 상당히 충격적이던데요? 네, 그렇죠. 장기적으로 미국 GDP가 6%, 임금은 5%까지 줄 수 있다. 그리고 중산층 가구는 평생 손실액이 22,000달러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예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자료에 보면 이미 캘리포니아 항구에서 중국발 컨테이너 예약이 확 줄었어요. 45% 급감했고. 45%나요? 네. 그리고 미국 GDP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. 이 관세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수입품에 붙는 세금인데 사실 결국에는 그 부담이 소비자한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평균 가구가 연간 한 1,200달러 그 정도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고요. 골드만삭스는 일자리가 최대 50만 개까지 줄 수 있다고 경고했군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형 구매 탓을 했다. 이 얘기가 자료에 나와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이게 뭐랄까 상황 심각성을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. 바로 그 소비자 부담, 그게 현실화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.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이 저소득층 고객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점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. 기업 이익이 줄거나 아니면 가격 올리거나 그렇게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이 파장이 미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겠죠. IMF, 국제통화기금이죠? 네, IMF. 거기는 세계 경기 침체 확률을 6개월 전보다 2배나 높게 봤다고요. 4분의 1로.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딱 미국 관세 정책을 지목했고요. 네. 일본의 JTRO, 그 무역진흥기구 분석도 비슷한 맥락이에요. 2027년까지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세계 GDP가 한 0.6%, 금액으로 치면 7,630억 달러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. 와, 7,630억 달러. 네. 특히 중국에서 미국 가는 그 해상 운송 예약이 64%나 줄면서 의약품 같은 필수품 있잖아요. 이런 것들 공급망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습니다. 이런 불확실성은 바로 또 금융시장으로도 가죠. 네, 그렇죠.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독일 국채나 스위스 프랑 같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. 이게 달러 가치에는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. 더 길게 보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, 여기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. 자, 근데 여기서 가디언 사설이 내놓은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이 정책을 그냥 산업 보호 이런 게 아니라 의도된 충격요법이다. 그리고 일종의 계급 정치다. 이렇게 본다는 점인데요. 이게 좀 이 자료들의 핵심 통찰 중 하나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가디언은 이 정책이 일부러 가격을 올리고 또 경쟁력 없는 기업은 좀 퇴출시키고 그래서 경제 구조 자체를 노동집약적인 거에서 자본집약적인 걸로 그러니까 기계나 기술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일 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해요. 자본집약적으로요?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한테는 애국심 같은 구호만 강조되고 실제로는 감세 같은 걸 통해서 소수 엘리트들의 이익은 커지는데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.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. 그러네요. 이런 시각은 그 경제학자 데니 로드릭 주장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전통적인 비교 우위론, 각 나라가 잘 만드는 거에 집중하면 다 좋다, 이런 이론이잖아요. 근데 이게 자본이동이 너무 자유로운 현대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. 네, 맞아요. 로드릭은 자본이 너무 쉽게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 이런 특정 산업 보호 정책이나 충격요법 같은 게 꼭 국내 노동자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. 가디언 분석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자료에 이 분석에 대한 반론이 따로 제시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좀 도발적인 해석인 건 분명해요. 그럼 이제 이 흐름을 우리 한국 경제 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.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한국어 보고서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미국, 중국 무역 의존도 이걸 지적하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
그 보고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 핵심 산업들이 미중 갈등이나 이런 관세 정책 변화에 특히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?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공급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. 그리고 반도체는 기술 경쟁이나 시장 변동성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보고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아세안 쪽 교역을 늘린다든지 해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또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, 이걸 중요한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, 이게 단순히 무역 수치 변화 이런 걸 넘어서 미국 안에서는 소비자 부담 늘리고 일자리 문제 생기고 또 세계 경제 전체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런 여러 층위의 영향을 미쳤네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 가디언이 제기한 경제적 민족주의로 포장된 계급 정치라는 해석 있잖아요. 네. 이게 이 정책의 진짜 동기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보호무역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과 부담, 이게 과연 사회 각 계층, 특히 노동자하고 소수 엘리트 사이에서 어떻게 좀 배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?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분석들이 앞으로 무역 정책 논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